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2월 21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친명계 이재명을 중심으로 비명계를 공천 학살하는 작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TV조선이 그제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죠. 현역 국회의원들 평가 20% 하위 20% 평가를 받은 의원 31명의 명단을 입수를 했는데 그중에서 28명이 비명이었습니다. 나머지 3명도 찐명, 진짜 친명 이렇게 불리지 않고 과거에 친명으로 불렸는데 이 사람들도 정리 대상. 그래서 사실상 거의 90% 이상이 비명이고 이 사람들이 하위 10%면은 30% 감점을 받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경선할 때. 그러면 거의 뭐 사실상 컷오프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20% 하위 20% 안에 들어도 20% 감점을 받기 때문에 공천받기가 어려워지는데 이 비명계가 여기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1차 통보 17명을 1차 통보를 했는데 23일 날 다시 2차 통보, 모레 2차 통보를 합니다. 7명.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통보를 하는데, 보통은 경선을 앞두고 본인이 10%, 20% 하위에 들어갔다는 것을 공개하기를 꺼리죠.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경선을 하려면은 본인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알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죠. 그렇지만 이 비명계 일부에서는 이건 너무 심하다 해서 일종의 커밍아웃을 한 의원들이 있죠. 김영주 국회 부의장, 박용진 의원, 윤영찬 의원, 내가 이 안에 들어갔는데 이해 못하겠다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략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전체 명단을 TV조선이 공개는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 사람들도 경선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할 때 하위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언론사에서 뭐 공개를 하기는 그렇죠. 그래서 명단만 가지고 있고 본인들이 커밍아웃 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 그 TV조선 쪽이 밝힌 바로는 이 31명 중에서는 3선 국회의원이 6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4선 4명, 5선이 2명. 그래서 3선급 이상 중진이 12명이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 21명, 호남에 4명, 충청에 3명, 비례대표 3명. 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비명계 중진들, 수도권 중진들이 주로 타깃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가 되겠죠. 또 한 갈래로 진행되는 공천 학살은 여론조사를 하면서 비명계 현역들을 배제를 하고 친명계 신진들을 투입을 해서 조사를 돌리는 그건 사실상 이제 컷오프 하겠다는 이야기죠. 뭐 홍영표, 이인영, 뭐 설훈 이런 의원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그 현역을 배제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친명계 핵심에서 비명계를 공천해서 쳐내려는 이 어떤 조직이 있겠죠. 어떤 집단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진상 이재명의 오른팔 정진상이 마크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 자, 그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그 활동 공간이 이재명의 국회의원회관 818호다.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818호 국회의원회관 818호 이재명 국회의원 방에서 심야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에 친명의 좌장 정성호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보도도 나왔었죠. 자, 그런데 이 공천 학살을 당하는 사람들 그냥 있지는 않겠죠. 자, 공천 학살을 당하는 사람들도 국회의원회관 홍영표 의원의 방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의 또 한 사람 핵심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홍영표 의원 방이 1004호입니다. 1004호 국회의원회관 1004호. 그래서 한국일보 일면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한국일보 일면 기사. 민주당 공천 데스노트 살생부라는 이야기죠. 박용진, 윤영찬 다음은 밀실 818에 맞서서 비명은 1004 1004해동 결성. 자, 하위 10% 통보 현역 의원들 잇따라 반발을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전해철, 송갑석 등 홍영표 의원실에서 대책을 논의를 했다. 오늘 의원총회를 여는데
이재명 이선 후퇴, 비대위 전환 촉구할 듯.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민주당 공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경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평가위원회의 하위 20% 통보를 받은 데스노트 살생부에 오른 의원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아예 탈당 선언을 했고 친문재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단 행동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이 내홍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비명계인 박용진 재선 의원이죠. 서울 강북을, 윤영찬 초선 경기 성남 중원 두 사람이 어제 국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위 10% 대상자로 통보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 치욕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는 이유는 이 굴욕적인 일을 통해서 민주당이 지금 어떤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낙제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속칭 비명계로 분류되는 많은 의원들이 이번 하위 20%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초반 공천 배제 대상의 비명계 의원들이 주로 지금 올랐죠. 그러자 친문재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국회의원회관 1004호 홍영표 방입니다. 인천 부평을 사선 의원이죠. 저번에 송영길 돈봉투 전당대회 때 송영길과 대결을 했던 그 홍영표 의원실이 1004호인데 거기에 어제 5선의 설훈 그리고 3선 전해철, 재선 박용진, 송갑석, 초선 박영순, 윤영찬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전해철은 지금 3선 경기 안산 상록갑인데 여기도 위험하죠. 왜냐하면은 이재명과 경기도지사 경선을 할 때 상당히 부딪혔던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다 쳐내고 있습니다. 박용진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대선 후보 경선 때 그리고 대표 경선 때 출마를 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독설을 뿜어냈었죠. 다 찍힌 겁니다. 한마디로 찍힌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이재명이 자신의 의원실 818호에서 친명계 핵심들과 밀실 해동 논란이 불거지자 홍영표 의원실이 비명계 기지가 됐다. 기지가 아지트가 됐다. 친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이선 후퇴를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 전환, 조기 선대위 촉구하면서 집단 반기를 들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상당히 민주당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도 이렇게 했을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평가를 하는데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딱딱 찍어서 할 수는 없겠죠. 나중에 또 자료도 남겨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비명을 추려냈는지 이 기준을 가지고 추려냈는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의원들을 평가를 할 때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있죠. 정량평가는 그 양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몇 퍼센트 막 이런 게 나오고 정성평가는 가령 예를 들어서 지역활동을 열심히 했는가 이거는 그냥 수치로 나오는 게 없죠. 그러니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평가하는 사람이 친명계 사람이면 정성평가에서 비명계는 아주 최악의 점수를 주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은 비명계를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론조사는 정량평가지만은, 그 수치로 나오는 거지만, 이 여론조사도 조작에 가까운 설계가 가능하죠. 여론조사 특색상 그런 게 있습니다. 질문 항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여론조사 업체가 하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자, 그래서 중앙일보, 육면 기사는 이겁니다. 민주당 공천 여론조사 네 업체 중 2곳이 이재명 성남시와 관련돼 있다. 결국 이재명과 관련돼 있는 업체가 전체 여론조사 4개를 돌렸는데 여기 반영한다고 그 중에서 2개가 이재명과 관련된 업체다. 과거에 용역을 했던 그런 업체다. 지금 이재명이 운영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박용진 의원도 이 근거를 알 수 없는 채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잣대, 현역위원 평가 잣대는 민주당 나름대로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정활동 380점, 기여활동 250점, 공약이행 100점, 지역활동 270점 이렇게 1000점 만점인데 여기서 우열이 갈리는 것은 각 항목에 들어가 있는 수행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 수행평가, 기여활동 수행평가, 뭐 공약이행 수행평가 이건데 수행평가는 의정활동에서 70점, 기여활동 중에서 50점, 지역활동 중 130점, 가장 배점이 많은 지역활동 수행평가가 이게 여론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배점이 많은 지역활동 수행평가.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로 이루어지는데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법 실적, 본회의 출석 등 정량평가는 사실 점수 차이가 미미하다. 결국 평가위원의 판단이 개입되거나 여론조사에서 변별력이 생기는 수행평가가 핵심이다. 이거 여론조사에 따라서 하는데 그에 따라 하위 10%, 20%를 나누는데 이 민주당 권칠성 수석대변인은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다면 평가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중앙일보 취재에 의하면은 작년 말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참여한 여론조사 업체 4곳 가운데 2곳이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장이들 일때 성남시와 관련된 업체다. 여기 이재명과 관련된 업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업체 이름까지 쭉 나오는데 뭐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업체는 또 정진상과 연결돼 있다. 친명 업체를 동원해서 계획적으로 비명계를 학살하려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 민주당 안에서 분당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낙연이 일단 떨어져 나갔지만 또 이낙연은 밖에서 공천 학살을 당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이삭죽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죠. 거기서 또 이준석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말씀은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렇게 공천으로 큰 소동을 겪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은 조용하죠. 국민의힘은 조용합니다. 지금 아주 깔끔하게 공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 공천에 대해서 또 약간 이 어떤 불만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치민 기사입니다. 중앙일보는 조용한 여당 공천, 희생이 없으니 갈등도 없지만 감동도 없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이야기죠. 조선일보는 A 학점 아닌 여당 공천, 저쪽이 D라서 B, C만 해도 이긴다? A 학점까지는 안 된다. 그런데 워낙 민주당이 지금 난장판이 돼서 D 학점이니까 국민의힘이 B 학점, C 학점만 해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이야기죠. 한동훈표 공천 전략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안정 최우선 전략 통할까? 잡음도 없고 깔끔해서 좋다. 그렇지만 혁신에 멀어져서 맹물처럼 밋밋하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까지 공천 반환점을 돌았죠. 전체 253개 지역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164곳 65%에서 경선 결정 및 단수 후보 추천을 끝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역구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2명이 컷오프 됐는데 지역구의 현역위원 컷오프는 제로. 물론 향후 경선에서 현역 탈락자가 나올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한동훈표 공천 초점이 자범 최소화에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과 비교하면 공천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역들을 대거 경선에 올리는 무난한 공천이 계속되면서 새 인물을 통한 정치교체, 세대교체라는 기존 공천 기조와 멀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21대 총선 때 2020년에 현역 교체율은 미래통합당 44, 민주당 28, 미래통합당이 많았죠. 그렇지만 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많이 바꾼다고 그 결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또 반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영남 지역 TK가 남아 있습니다. TK와 영남 지역에서 앞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역 탈락자가 나오면은 결국 옥석이 다 가려진다.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양쪽이 공천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뭐 결과 나중에 총선 결과가 말해주겠죠. 어느 쪽 공천이 더 잘 된 건지. 이기는 공천이 최고죠. 자, 이 상황에서 오늘 여론조사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초반 격전지 양쪽에서 공천이 확정된 것도 있고 유력한 것도 있는데 격전지 6곳에 대한 가상 대결을 실시한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인데 자 뉴시스 기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야 4.10 총선 전국 주요 격전지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 구도. 주요 격전지 6곳 중 대부분에서 여야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이다.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6곳에 대한 가상 대결 결과입니다. 자, 가장 지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천 계양을 이재명과 원희룡 두 사람이 대결을 벌였죠. 좀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온 데도 있는데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는 10% 차이가 아직 납니다. 원희룡이 34%, 이재명이 44% 이렇게 받았는데 이재명은 지난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맞붙었을 때 52% 득표를 했죠. 52% 득표를 했는데 지금은 44%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원희룡 전 장관이 추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중구 성동갑 여기 지금 임종석 전 문재인 비서실장이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친명계에서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거기는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그 대결을 벌이는 곳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희숙과 임종석 중에 누가 경제를 살릴지 잘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윤희숙은 경제 전문가죠. 여기서 일단 윤희숙은 사실은 공천이 확정이 됐고 여기에 임종석이 공천을 받는다면은 가상 대결 결과는 임종석이 33%, 윤희숙 30%. 이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임종석은 과거에 여기서 국회의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윤희숙 의원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임종석과 붙어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임종석은 지금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체되면은 여기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투입한다. 그러면은 서울 중성동갑에서 윤희숙과 추미애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추미애를 임종석 대신 투입을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윤희숙 의원이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섭니다. 윤희숙이 33%, 추미애 31%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추미애가 여기가 아니고 동작을 지금 이수진 대신 투입이 돼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붙을 가능성도 있다. 이 이야기도 계속 나오죠. 그럼 그 경우는 어떻게 될까? 동작을에서 추미애와 나경원이 붙을 경우 나경원 44, 추미애 33 게임이 안 됩니다. 11%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동작을에서 현재 이수진 의원과 나경원 그 전 원내대표가 그대로 붙으면은 41%, 나경원 41%, 이수진 37%, 오차 범위 내에서 좀 앞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4년 전에는 그 금산차를 졌죠. 자, 그리고 수원정 여기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출마를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죠. 그쪽에 현역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강원입니다. 박강원, 삼선 박강원. 이 가상 대결에서는 이수정 교수가 30, 박강원 38. 아직 박강원이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은혜 전 용산 홍보수석이 공천을 신청한 경기 분당을 여기는 현역이 민주당 이재명의 7인의 멤버 김병욱입니다. 김병욱. 이 두 사람 김은혜 대 김병욱은 경기 분당을은 가상 대결에서 36대 36 똑같습니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벨트 중 하나인 경남 양산을 여기에 재배치됐죠. 그 김태호 의원이 산청 지역에서 이쪽으로 재배치가 됐는데 김태호 대 이쪽에 현역이 김두관 두 사람 다 경남도지사를 지냈는데 여기에서 김태호가 40%를 받아서 37%에 그친 김두관을 오차 범위 내에서 추월을 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 뭐 이준석 그 기사를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사이드 톱과 사면 기사입니다. 정치면 기사입니다. 일면 사이드 톱은 결국 쪼개진 개혁신당 11일 동거에 6억 챙겨. 정치면은 6억 토해내나 그런데 선관위 반납 규정 없고 기부도 불가하다. 정치판 먹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중간 제목. 개혁신당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20일 합당 파기를 선언을 했는데 이 당은 지난 15일 기존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해서 양정숙을 끌어갔죠. 선관위 정당 보조금 6억 6천만 원을 받았다. 돈을 받고 닷새 만에 당이 깨져버렸는데 이준석은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될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겠다 했지만 중앙선관위는 초유의 사태라 보조금을 돌려받을 법적 절차도 없다. 그래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철마다 정당이 떴다 방식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한국 정치의 단면이 또 드러났다. 여당에서는 위장결혼, 분식회계로 사기쳤다. 노선 운영 방식 합의도 안 하고 서둘러 정치적 합당부터 선언해서 돈 타갔다. 굳고 털어갔다. 양정숙 거기 가서 이제 5명 채워준 양정숙은 개혁신당에 계속 있겠다. 그러니까 이준석 밑에 있겠다. 뜻을 밝혔다. 왜 그러냐? 지금 탈당을 하면은 비례대표니까 의원직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준석이 출당, 그러니까 제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준석이 제명을 해주면은 나중에 보조금 못 받죠. 선거 보조금 3월 달에 이대로 5명 가지고 있으면 한 20억 들어오는데 이 양정숙을 제명을 안 시켜줘. 그 양정숙은 제명 안 해주면 탈당하면은 꼭 비례의원직 배지가 날아가니까 탈당도 안 하고 여기 있겠다는 겁니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자, 이준석은 그동안 당내에서 엄청난 분란을 정치권 안에서 엄청난 분란을 일으켰는데 오늘 뉴데일리가 그것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제목은 안철수, 손학규, 윤석열, 인요한, 이낙연까지 이준석의 유력 정치인 갈등사. 뭐 이 사람들 보니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뭐 정진석, 뭐 배현재, 뭐 여러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그 이준석은 말썽을 부려왔죠. 통합 꿈꾸던 유력 정치인들 모두 갈등에 빠졌다. 이준석과 박근혜 탄핵에 찬성해서 탈당하고 바른미래당 가서는 공천 갈등 일으키고 안철수와 대선 전후로 윤 대통령 끊임없이 비판하며 공세를 벌였다. 인요한과도 갈등을 벌였는데 인요한은 이준석 버르장머리 없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6억 6천만 원 먹튀 이것을 끝으로 정치권에서 퇴출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